이제는 청약해서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30대는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 탁상 행정이 빚어낸 이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투자 공시입니다. 자, 어제부로 강남 4개 동이죠. 4개 동. 청담동, 삼성동, 잠실동, 그리고 어디예요? 대치동. 저는 이제 그 강남의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규제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상당히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청담동 지금 규제로 묶인 곳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전세 끼고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현금 부자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자조 섞인 소리도 들리곤 합니다. 자, 오늘 주제 이런 겁니다. 끝없는 규제 대책. 끝까지 가겠다. 정부의 입장이죠. 집 절대로 사지 말라는 정부의 엄포. 이번에는 확실히 집값 잡힌다. 잡힐까요, 집값이? 예, 이렇게 한다고. 글쎄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후폭풍이 거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대책이 쏟아지고 청원이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게시판에 수십 개 청원이 지금 막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이 규제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폭풍이 그래서 거세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 모두를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문제가 좀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막 여기저기서 한마디로 좀 대책에 대한 그 비판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정부의 대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저는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생각은 좀 다르죠. 이 투기꾼들이 집을 사는, 마구잡이로 집을 사대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인식인가 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적으로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다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상승하는 게 아니고, 그 이유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유동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그 돈들이 갈 곳이 없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이번에 나왔던 6.17 대책은 누더기 대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 정밀하게 짜여진 대책이었냐라는 거죠. 이게 6.17 대책 발표 나흘 만에 추가 보완 대책 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처음 나왔을 때, 대책 나왔을 때 어떤 얘기들 많이 했어요. 이 대책이 나오니까 처음으로 느낀 게 뭐냐면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 아니 이게 규제가 여태까지는 다주택자 위주의 어떤 그런 중심의 규제였다면, 이번에 나온 대책은 이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을 타겟으로 한 대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자, 내놓자마자 이 대책들을,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이 탁상 행정이 빚어낸 졸속 행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 1주택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정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집을 막 10채, 20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다주택자들을 규제한다면 그래도 그거는 좀 뭔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이해가 가는데, 이 무주택자, 1주택자, 이건 뭐냐면요. 지금 지금 이 무주택자들, 한마디로 정부에서 지금 대책 내놓은 게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갭 투자. 갭 투자 뭐예요? 전세 끼고 투자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갭 투자를 차단하는데, 지금 갭 투자를 올해 제일 많이 한 나이대가, 연령대가 제가 말했지만 30대예요. 30대. 30대들은 본래 부동산 투자는 별로 관심이 없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집값 오른다고. 그러니까 자칫하다간 이 오르는 집값 때문에 집 한 채 장만 못할까봐 전세 대출 받아서 집을 장만하는 거잖아요. 일단 내 집부터 일단 마련해 놓자. 그러고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 살지는 못하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계층 이동에 사다리를 걷어 창고래요,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내 집을 장만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차단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너무 무자비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봤죠? 청약가점 낮은 30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큰손됐다. 자, 청약가점제가 점점 확대가 되니까요. 이제는 청약해서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 30대는요. 가점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30대가 기존 주택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기존 주택들을 마구잡이로 매수했다. 마구잡이는 아니지만 막 전세 대출 받아서. 서울에 청약하려면 최소 가점이 50점에서 60점. 최근에 만점까지 나왔다고 하잖아요. 84점 만점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합법적으로 전세 대출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차단한다는 건 참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30대가 왜 갑자기 집을 사려고 할까요? 전혀 부동산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자, 청약 당첨에서 로또에 당첨될 청약 당첨 가능성 없고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칫하면 이거 집도 사지도 못하겠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큰 세대입니다, 30대가.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이런 불안감. 그리고 서울 집값은 계속 3년 동안 봤잖아요. 서울 집값 계속 올랐잖아요. 규제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으니 더 오르기 전에 집 사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맞는 생각이잖아요. 자, 역대 정권 아파트 구매 소요 기간 이거부터 먼저 보시자고요. 이게 이제 소득 분위별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구매 소요 시간 이렇게 했는데요. 그 MB 정부 때 소득 1분위는 가장 이제 이 소득이 낮은 계층, 5분위는 가장 높은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이명박 정권 때는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은 집을 사는데 중간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35년이 걸렸고요. 소득이 제일 높은 5분위는요, 6년 걸렸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게 조금 늘어났죠. 소득 1분위가 41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소득 5분위도 7년이 걸렸어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조금 집을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죠. 근데 현 정권 들어와서는요, 제일 서민층인 소득 1분위 72년, 그리고 소득 5분위 10년이에요. 오히려 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를 입증해 주는 거죠. 자, 현재 들어와서 3년 동안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기 이제 기사가 나왔죠. 이게 이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자료예요. 근데 문정부 3년 새 아파트값이 얼마 폭등했다? 52% 올랐다. 내 집 마련은 31년 더 늦춰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집값을 잡아야 된다 해서 계속 규제책을 내놓잖아요. 지금 21번째인가요? 22번째? 이렇게 지금 규제책을 내놓는데 21번째인가요? 내놓으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근데 계속 비웃듯이 오르면 또 내놓고. 이게 뭐냐면요. 규제 일변도에 그런 정책들은 항상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규제 일변도를 해서 이 부동산이 안 잡혔다는 것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검증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정권별 아파트 중위값, 중간 가격의 변화를 보시자고요. MB정부 때 마이너스 3%예요. 오히려 떨어졌네, 서울 집값이. 이거 서울 집값입니다. 중간 가격, 서울 집값에. 박근혜 정부 때는 29%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때 현재 상승률 52% 올랐다고 경실련에서 지금 자료를 내놨습니다. 조사를 해서. 자,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죠? MB 정부 때 어떻게 마이너스 3%야? 집값이 떨어졌어, 오히려. 오르긴 고사하고. 이때는요, MB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를 갖다 했죠. 반값 아파트 소위. 반값 아파트 사기만 하면 로또야, 그것도.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사람들도 그 로또를 받기 위해서 전부 다 전세로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마구잡이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MB정부 때는 오히려 서울은 집을 안 사고 전부 다 그 대기 수요들이 남아있는 바람에 전세값이 폭등하고 매매값은 떨어지는 그런 현실을 빚었다는 거죠. 자, 21번 대책 내놔도 시장을 왜 안 잡힙니까?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진단이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처방전이
이게 엉뚱하게 나온 거라는 거죠.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기존에 이런 정책들을 폈을 때 안 되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꿔서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건지 진정 몰라서 그런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자, 선진국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진국들은 집값이 지금 많이 가파르게 오르니까요. 영국 같은 데도 이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집을 못 사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재 우리나라처럼 집을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사라. 하지만 최초의 집을 이 청년들이나 최초 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집값을 갖다가 깎아준다든지 뭔가 살 수 있는 유인책을 줘서 내 집 장만을 꼭 하라는 게 지금 이 선진국들 정책인데 우리는 어떻게 깎으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선진국처럼요, 도심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 이런 것들을 펴서 새 집을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금세 안정돼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역행해서 공급을 자꾸 차단을 하려고 하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차단하려니까 집값은 오르는 거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이치인데 과연 알면서 밀어붙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향후 시장 흐름 한번 보시죠. 자,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갈 것이다. 제가 이거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자,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여건은 계속 번질 거고요. 지금 수도권 다 묶였죠. 서울과 서울, 경기 다 묶였어요. 인천도 묶였고요. 그런데 지금 묶이니까 이 경기권에서 유일하게 안 묶인 데가 김포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파주, 운정신도시거든요. 그 파주가 안 묶였어.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요즘 풍선 효과도 이상하게 빠르더라고요. 그냥 발표하니까 그날 오후로 그냥 몰려가서 막 또 사들여서 잠깐 사이에 5천만 원 올려놨죠. 그래서 이 파주 운정이나 이런 김포나 한강신도시 특히 이런 쪽으로 지금 풍선 효과가 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풍선 효과는 오래 못 간다는 얘기를 제 강의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비규제 지역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제 김포나 파주 묶을 거예요. 또 규제로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겠죠. 일단 가장 가벼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지방으로 또 갈 거예요. 지방이 대도시로 갈 거고요. 지방 대도시도 묶어. 그러면서 중소도시로 갈 거고, 중소도시도 묶어. 소도시로 갈 거고요. 다 묶어. 결국은 전국이 다 묶일 겁니다. 그래야 끝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서울로 리턴할 겁니다. 어차피 다 묶였으니까. 자, 규제가 나오면은 항상 단기 조정을 받고요. 가격이 조금 뭐 떨어진다든지 하다가 몇 개월 후면 다시 상승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못 참겠다. 이 투기꾼 잡자 규제하게 되면요. 시장은 또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조정을 받는다. 3, 4개월. 그러다 다시 상승한다. 이런 패턴으로 노상 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규제 계속하게 되면은. 내년에 또 화두가 또 하나 있잖아요. 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임박합니다. 내년엔 반드시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생각이고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 전세가 폭등은 아주 기존 기본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요.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그 내개동, 강남 내개동 그런 데를 갖다가 다 묶어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쪽에 학군이 좋으니까 또 대치동이 들어가 살려고 하는 수요도 많을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른 데네 또 지금 엄청 또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전세값에. 그렇게 내년은 그러면 전세값 폭등은 담보돼 있다. 예, 우리 89년도에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서 1년에서 2년으로 개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90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때 개정한다고 하니까 89년도부터 그럼 예전에 1년마다 올렸는데 이제 2년에 한 번 올리니까 손해잖아요. 집주인들. 그러니까 89년도부터 전세가를 왕창 올렸잖아요. 90년도도 많이 엄청 올리고 폭등했죠, 그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규제하고 계속 규제하는 정책들이 나오면은 서민 주거 안정 대신에 서민 주거 고통 정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고통만 잔뜩 주는 그런 정책들로 오히려 변질이 돼 간다. 의도는 좋았지만,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부동산 역사는 항상 반복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흐름은 똑같아요, 항상.
예,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지금 뭐 참여정부 시절 때 계속 강한 규제 연속이었잖아요. 5년 동안. 그럼 그때 정책의 방향을 그때 정책들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이게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계속 반복되지 않지만 그 흐름은요. 항상 반복돼요. 그런 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부동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 방송을 그래도 열심히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맨날 드린다고 얘기했다가 깜빡깜빡 했는데 오늘은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